자,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틀 동안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게 맞습니까? 스토리가 있더라도 펀더멘털을 생각할 때 그 펀더멘털을 넘어선 낙관론이 포스코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철강 리튬 주식 중 하나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사실은 헛발질 한 적 굉장히 많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그래서 보수적이에요. 어떤 뭐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했어요. 근데 다른 뭐 노무라 증권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다른 증권사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외국인들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좀 돌아선 그런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으로 매도세로 돌아섰다. 자, 포스코홀딩스 뒤바뀐 수급 따라서 외국인 따라서 좀 따라살 수 있을까? O. 아니다. 포스코홀딩스 나는 모건 스탠리와 함께 할 것이다. 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되게 부담스럽게 하네. 함정을 깊게 파놓고 하시네요. 네. 아까 뭐 빤스러 하시길래 저도 좀 자극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자, OX. 뭐 소신 따라 들어주시면 돼요. 사실 모건 스탠리는 그쪽에 뷰가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봤을 때 모건 스탠리 지금은 아니다. X.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 긍정적이다. 따라 살 수 있다. O.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가운데로 들어주실까요? 가운데로. 두 분 다 X. 알겠습니다. 어우. 뭐 영어 좀 하세요? 모건 스탠리. 요 샤로. 자, 알겠습니다. 두 분 다 X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 2차 전지주 관련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견이 좀 갈리는 섹터여서 두 분 다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유창희 대표님부터. 네. 저는 일단은 자랑스러워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철강 리튬 회사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죠. 시각을 전환하면 진짜 그렇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계속 좋게 말씀드려왔어요. 한 75만 원, 7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계속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려왔었는데 너무 빨리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물론 70만 원 넘어서 또 100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끝없이 결국엔 언젠가는 그 정점에 쓰게 되면 결국엔 남은 건 빠지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이루어진다라면 또 저는 상당히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 조금 매수한 거 가지고 수급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좀 이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빼고만 봐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치.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은 제 기준에서는 이미 좀 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있고 매물 부담감이 좀 있어서 여기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기대 수익보다 조금 손실이 좀 더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효연 팀장님은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고점에서 대량 거래 이후에는 분명 조심해야 된다라는 기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예.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들이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위로 올려서 사기보다는 밑에서 깔아놓고 싸게 사서 모아서 올라오면 팔고 그 정도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위로 올라갔을 때의 매매 전략, 이제 상승장에서 이제 추세장에서 횡보장 또는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박스권 매매를 하든 또는 하락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를 하든 조금 공격적인 포지션보다는 보수적인 포지션이 지금은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PER 사실 저도 큰 의미 없다라고 보기는 해요. 예. 가장 비싼 주식이 가장 센 주식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구간이 사실 이런 분석은 2주 전이나 3주 전이나 지금이랑 다를 바는 없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손바뀜이 지금은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고요. 일단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다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분명히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코 홀딩스만 놓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의 2차전지 섹터 내에서의 대장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이 주식이 올라가면 다른 섹터도 다 올라가고 이 주식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그 역할을 예. 지금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사실 조금 쉽지 않아. 이거는 사실 대장주는 실적이라던가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건 상관없이 가장 센 주식이 판단 그 결정을 하는데 조금 뭐 근본 있는 그 실적도 있는 주식 중에 고른다라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단순하게 수급의 힘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금양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섹터 다른 2차 전지 안에서도 종목별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슈팅이 나오면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모아서 하는 전략이고 올라서 사시면 안 됩니다. 분할 매수하시고 올라가면 파는 전략. 딱 그 정도 전략이지 지금은 일단은 많이 오른 주가 이후에 또는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이제 실적이라던가 예. 또는 한 번 더 수급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기를 저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좀 보수적으로 아까 뭐 저희가 첫 번째 주전부리에서도 말씀을 나눴듯이 두 분 다 지금은 좀 지키자라는 전략에 기인해서 세부 전략을 짜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생각했을 때는 포스코홀딩스 지금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X를 들어주셨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포스코홀딩스와 그리고 다른 2차 전지주들이 조금 더 눌릴 수 있다라는 쪽이에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이후에 나중에 갈 것이다라는 쪽인가요? 조금 더 눌릴 수 있다는 쪽입니까? 그렇죠. 조금 더 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여기서 계속 동일한 가격으로 쭉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렸다가 올라갔다 그쵸. 내렸다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저점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네.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55만 원 이하는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5만 원 네. 이하로 기회. 네. 사실은 예전에는 몇 주 전만 해도 저희가 뭐 얼마 정도면은 네. 이거 좀 매력적이다 했는데 네. 그 가격을 잘 안 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까 분위기가? 일단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쇼스퀴즈가 끝났습니다. 특히 계속 이끌어왔었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서의 쇼스퀴즈가 공매도 잔량이 쉽게 말해서 고점 대비해서 대부분 다 절반 이상 줄었어요. 이 속도가 굉장히 좀 빨리 나와서 사실 저는 8월 내내 걸쳐서 좀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쇼스퀴즈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오면서 공매도 잔량이 에코프로가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절반 이하로 줄었고요. 고점 대비해서 560만 주에서 250만 주대까지 줄었고요.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0만 주에서 지금 한 50만 주대까지 줄었습니다. 3분의 1 정도로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 통계치 대비했을 때 일단은 강력하게 뭔가 위로 되게 거세게 올려치면서 사는 흐름들 최근에 7월 말에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쇼스퀴즈도 강력한 매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수 주체가 개인이기는 한데 지금까지 개인도 같이 엉켜서 같이 왔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뭔가 좀 수급이 응집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줄줄줄 이유 없이 흘러내릴 때가 있을 흘러내릴 수 겁니다.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또 구간 동안 좀 흘러내리면 그게 또 저가 메리트가 되면서 또 반등이 나오고 그런 구간이 계속 겹칠 건데 지금부터가 사실 중요해요.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 끌고 가느냐 또는 기회비용 생각해서 일단은 후퇴했다가 나중에 쌀 때 다시 사느냐 그 전략은 아마 앞으로 한 2달 정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모고님께서 제가 다음에 하고 싶은 질문을 그대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네. 2차 전지 빼고 갈 곳이 있던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차 전지처럼 미래 성장성도 있으면서 약간 인기 투표에서도 인기가 있으면서도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도 실적까지 내는 그리고 실체가 있는 이런 대체할 수 있는 주식을 찾자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뭐 2차 전지만큼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들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거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로봇주라든지 로봇 뭐 AI라든지 실적이 안 나오잖아. 로봇이 왜 실적이 안 나와? 뭐 나오는 데도 있지만 2차 전지만큼 2차 전지도 몇 개 기업 빼고는 실적 나온 게 뭐 있나요?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뭐 LNF 이런 기업 빼고 실적 나오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그 장비주들 몇 개 빼고 그리고 AI도 마찬가지예요. AI도 뭐 실적 솔직히 뭐 루닛, 뷰노 실적 나오나요? 근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덩어리가 없는 것뿐이지 그렇게 작은 쪽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현 팀장님한테도 똑같이 모건님께서 에코프로는 MSCI가 나왔습니다. 알고 있죠. 네, 어떻게요? 그럼 그 이유는 이후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면 이미 벌써 또 반영이 된 그렇죠. 재료다. 아직은 사실 2조가 실제로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1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반대로 이 편입이 되는 8월 말 이후에도는 사실 그 이후는 뭐가 없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계속 사줘야 되는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려면 누가 계속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7월 달에 가속이 나왔던 이유가 쇼스퀴즈 이유였고 그렇죠. 8월 달에는 그 MSCI 지수 편입이 있는데 그 돈이 다 매수가 다 소지된 이후에는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뭐 이 말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식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생각해요.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질질 흘러내립니다.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을 더 좋게 보는 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있다는 건 누군가 계속 밑에서 받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일정 부분. 그러게 나중에 조정이 끝났을 때 더 세게 가는 것처럼 만약에 8월 달에도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 그거 이슈가 있음에도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지금 시간에서 밀릴 이유도 없고 최근에 주가 하락 나올 이유도 없죠. 네. 예. 그리고 뭐 MSCI 편입,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런다고 해서 딱 편입된 날 무조건 네. 그 자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음. 시간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먼저 포석 깔기도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두 분께 요거 OX 듣고 끝낼게요. 2차 전지주 8월 달에 나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봐야 된다고 내 쇼핑 리스트나 아니면 내 관심 종목이나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 리스트에 있다.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와,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안 하신답니다. 2차 전지주. 알겠습니다. XX. 이거는 진짜 개인 성향에 따라서 네. 하나의 현상을 두고 각자 다른 분석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두 분 다 2차 전지 X 들어주셨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